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리스크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터키로 한번 가보겠는데, 자, 터키의 그 대통령이죠. 에르도간 플랫, his next power grab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랩이란 말은 이렇게 낚아채는 거죠.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다음번에도 좀 잡기 위한 그 플랫,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뜻인데, 자, 이 사진은 이제 올해 대선에서 이제 취임을 했죠. 자, 54년생이고요. 정당은 정의개발당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우파에 속하는 것 같죠. 70세입니다. 70세. 이분이 이제 28대 이스탄불 시장을 94년에서 98년도 했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시장을 했고 그 다음에 대선에 나갔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이명박 대통령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이제 정의개발당 대표였고요. 그 다음에 25대 총리. 2003년에서 2014년 동안 총리를 역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나라가 의원 내각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총리의 권한이 강했죠. 근데 이분이 또 법을 바꿔서 제12대 대통령으로 2014년도부터 취임을 했고 또 법을 바꾸고 편법을 좀 썼죠. 자,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에르도안과 이 푸틴 대통령을 좀 비교해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나이를 보면 54년생, 푸틴이 52년생, 푸틴이 형님이네, 72세. 이게 푸틴이 했던 것을 그대로 좀 따라한다는 느낌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권력이 지금 2000년도부터 대통령을 취임했어, 푸틴이. 그리고 대통령을 2008년까지 4년을 했어요. 그리고 법을 바꿔서 이제 총리로 이제 연임을 못 하니까 총리로 해서 2008년에서 2012년 4년을 하고요. 대통령에 다시 출마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대통령 임기 제한을 우회한 거죠. 총리직으로. 그래서 2012년도에 복귀를 했고 2020년도에 헌법을 개정을 해요. 그래서 임기를 리셋을 합니다. 푸틴은.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을 해가지고 임기 제한을 지금 리셋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임기가 6년을 연장하면서 두 번을 할 수가 있으니까 2020년에서 개헌 후에 리셋하다 보니까 2024년 5월 7일 올해 지금 취임을 했잖아요. 푸틴이. 그러니까 앞으로 6년을 더 할 수가 있어. 그러면 2030년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다시 또 두 번 할 수가 있으니까 2036년까지 앞으로 대선을 더 할 수가 있다. 2036년까지 푸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당이 이제 통합 러시아당이고 헌법 개정하고 임기를 리셋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군사와 정보기관을 장악했던 그리고 이제 언론사 통제, 비판 언론 탄압. 그래서 이제 나발리라고 하는 반대파 정치 탄압을 했죠. 투옥시켜서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고 이제 경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그대로 따라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도 54년생 70세인데 2003년도에 아까 총리 취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014년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총리를 거의 한 10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2014년도에 이제 바꿔서 했는데 이분도 2017년도에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푸틴한테 배운 거지.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했는데 대통령 중심제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기를 이제 리셋을 했고 이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키고 총리직 폐지, 여기서 이제 5년 임기제를 해서 2회 연임을 가능하게 법을 바꿔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 5년 곱하기 2회를 하니까 이제 10년을 집권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적용을 2018년부터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보니까 현재 2024년도 저 5년을 이제 지난주에 됐단 말이죠. 이분의 당은 이제 정의개발당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및 시스템을 좀 전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동맹을 이제 우파와 이제 연합을 하고 또 터키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그 투르크족 그 당이 있어요. 거기와 이제 동맹을 이제 맺는데 그게 이제 쿠르드족이라고 하는데 이 쿠르드족과의 이제 전략적 협력에 대한 오늘 이야기예요, 지금. 터키도 마찬가지로 독립 언론 억압, 언론사 폐쇄, 통제를 했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주요 야당과 연합을 저지시키면서 선거 규칙을 변경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국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분이 지금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을 통해서 또 재선을 이제 성공할 경우에
최장 2033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과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푸틴도 완전히 짜르로 이렇게 등극을 했고 에르도안도 올해 이제 똑같이 대선에 들어왔는데 자, 이런 재미있는 포인트도 있다는 것이고 자, 이번에 이제 주제는 뭐냐면 터키의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터키의 오른쪽은 여행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터키 동부 쪽은 이쪽이 무슨 말이냐면은 좀 쿠르드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중동의 집시라고 불려지는데 터키가 한 1,500만, 시리아에 한 200만, 이라크 500만, 이란이 한 800만 정도가 이렇게 몰려 살아요. 이게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그래서 이 산악 지역에 쉽게 말하면 애매모호한 그런 지역에 사는 곳인데 그 출신족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란 계열입니다. 이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쿠르드 언어를 쓰고 한 3천만 명이 이제 쿠르드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누구냐면은 페르시아 즉 이란 사람이라는 그 민족적으로 가깝고 파슈툰족 그러니까 파키스탄 위에 있는 그 어디입니까? 파키스탄 위에 있는 이쪽에 있는 파슈툰족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프가니스탄 민족이죠. 문화적으로는 전통적인 산악부족, 이쪽에 산지역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유목 이런 생활 방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고, 고대에서는 이제 메디아 왕국과 연결돼가지고 이란 고대 문화의 이제 후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란계의 어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들이 이분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1923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 등 연합국들이 너희들 자치권 나라 만들어줄게 약속했고 이들을 또 이용해서 군사적으로 잘 싸우니까 이용해서 또 버리고 1946년에는 러시아의 도움으로 이란 내 쿠르드 공화국 세웠지만 소련이 또 배신해가지고 이란군에서 죽게 되었고 1972년도에는 미국이 이란을 지원하면서 이라크 내 독립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라크 이란 관계 개선으로 또 무산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또 91년도에 미국의 권유로 이라크 전쟁 때 그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미국이 이제 군사 지원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결국은 그 이라크 500만을 또 이용했고 2018년도에는 이제 4년 동안 이제 시리아에 200만을 또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IS 그러니까 이슬람 스테이트 여기를 또 격퇴를 나섰지만 미군이 철군하면서 또 버리고 그래서 이 쿠르드족은 일종의 이제 중동의 이제 집시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뿌리는 이제 이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터키의 오른쪽에 사는 이런 쿠르드족들이 나름대로 자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정치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만이 대선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에 이제 이번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가 이제 이 에르도안의 입장은 과거에 이제 에르도안이 집권 초기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쿠르드족과 평화 협상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쿠르드족이 지지한 덕분에 이제 이 에르도안이 선거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극우 민족주 성향이 있겠죠. 왜? 민족주 행동당. 여기는 독립하려고 하니까 민족주의 그런 느낌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 에르도안과 이제 동맹을 맺으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민족주 입장에서는 또 이제 터키가 또 이 사람들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쪽이 마치 그 좋을 때는 좋고 또 이득을 위해서 버리다 보니까 또 버렸어. 쿠르드족에 이제 버려가지고 우리는 터키 민족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에르도안의 입장에서는 이제 AKP 당과 MHP가 연합해가지고 헌법 개정도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지금 의석수가 부족해요. 올해 선거를 결과를 보니까 2023년도 선거를 했어요. 작년도 5월 14일. 여기에서 우익파, 지금 정의개발당, 집권당이 34.8%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600명인가를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600명. 그러니까 600명을 다수당에서 이제 300명을 채우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연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구구 민족주 행동당과 이제 연합을 했는데 지금 의석수가 부족하잖아요. 여기 9%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쿠르드족이 지금 인민민주당이 쿠르드족이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좀 8%야. 그러니까 여기도 좀 손을 잡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을 또 손을 잡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분이 지금 아까 그랩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잡는데 이 쿠르드족, 즉 인민민주당이 지금
키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쿠르드 민족주의자들의 정치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전반적인 흐름, 오늘의 이제 상황은 이런 경우에 이제 터키가 지금 정의개발당과 민족주의 행동당의 구급파들과 우익들이 손을 잡고 지금 이 600명에서 300명이라는 수를 넘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지금 쿠르드족에 손을 뻗치고 있다. 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영어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의 욕심이 되겠죠. 자, 최근에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금 아주 political survivor가 되었죠. 정치적으로 지금 살아남았어요. 자, for more than 20 years, 지금 20년 이상을 집권하고 있는데, first as Turkey Prime Minister, 터키 아까 이야기했죠. 총리 역할을 했다는 거죠. Prime Minister, 그 당시 의원 내각제니까 10년 정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으로 법을 바꾸면서 권력을 또 잡았다. 그는 wave, 자, wave his way through, 자, 덩어리 표현입니다. 자, wave란 말은 우리가 파도가 올 때 이제 파도가 wave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파도를 이렇게 헤치면서 나가는 것이 이제 wave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길을 이제 통과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많아요. 예를 들면 fight를 쓰면은 fight one's way through 하면은 장애물을 이제 파이트 싸우면서 이제 헤쳐나가는 것이고, work란 말 쓰면은 차근차근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 work one's way through. 마찬가지로 wave, 파도를 헤치며 나가는 것도 wave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wave가 아니고 weave구나, weave란 말, 뭔가를 헤쳐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the kind of crisis, 어떤 그 위기 같은 종류를 헤쳐나갔다는 것인데, that, 그 위기란 것은 end, 끝냈다는 거죠. 커리어, 어떤 경력을, 어떤 경력? 심지어 가장 리소스풀하고 레질리언트한 리더죠. 그러니까 이 터키 지도자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굉장히 리소스풀, 자원도 많고, 그 다음에 레질리언트, 회복력이 가능하잖아.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 그런 회복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력을 이제 끝장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파도를 잘 헤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런어웨이 인플레이션이다. 자, 런어웨이라는 것은 런이 달리다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탈주자, 이런 도망자라는 명사의 뜻도 있고요. 형용사로 쓰여가지고는 통제 불능에 탈출하는, 급속한 뭐 이런 뜻이에요. 터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있었다.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이 85%가 나왔다고 하죠. 그 당시 막 금리가 막 높아지면은 원래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으려고 금리를 높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류 경제 이론을 수용해가지고 금리를 낮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85%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런어웨이 인플레이션이, 즉 인플레이션이 급속하게 올라갔고, 또 스파이럴링 커런시입니다. 스파이럴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올라갔고요. Arrival of millions of refugees, 수십만의 수백만 명의 그런 난민들이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corruption accusation, 부정부패에 대한 기소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ss protest, 대규모의 데모가 있었고, international condemnation, 자, 국제적인 비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압박이 있었다, 압박.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쿠데타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016년도에 쿠데타 사진인데, 자,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군사 쿠데타가 있었는데, 이제 이후에 대규모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르도안 정부는 군대, 사법부, 언론, 교육계 등에서 뭐 대대적인 숙청을 했다고 뉴스가 이제 나왔었죠. 약 16만 명 이상 체포되었고요. 10만 명 이상을 공직에서 해임됐다. 그 당시 뉴스입니다. 이거 좀 수정할게요. 자, 위부가 원래 이제 옷을 짜다 이런 뜻이잖아요. 누비다 이런 뜻이니까 아까 여기서 이제 웨이브가 아니고요. 위부란 말은 이제 뭔가 좀 누비면서 다녔다. 이렇게 온갖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이제 누비면서 다녔다. Weave one's way through.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르도안은요, has always been a shrewd populist였다. 자, shrewd란 말, 아주 영리한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좀 사악한, 나쁜 뜻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좋은 뜻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사악한 사람들이 좀 약삭 빠르죠. 교활하다 이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리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슈루드하다. 그래서 인기를 이제 영합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영리한 인기 영합주자가 되었는데 이분은 이제 understand 이해했다는 거죠. Importance of cultivating both the right friend and the right enemy. 그러니까 우파의 친구들과 우파의 적들을 잘 이렇게 cultivate 하는 거죠. 원래 cultivate란 말은 경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와가지고 어떤 관계를 이제 경작했다는 것은 이제 공을 들였다 이런 표현이 좋겠죠. 자, 공들였다, 가꾸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파의 친구들도 아까 연정을 하고 아까 우쪽에 있는 적들, 즉 쿠르드족 이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공을 들여야만이 했다는 것이 이제 슈루드했다는 거죠. 아주 영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 그런데 few stronger example. 근데 얘가 좀 없어요. On the world stage of a leader. 전 세계 그 리더들의 그 무대에서 본다면 see no permanent ally. 그렇죠. 영구적인 적도 없고 라이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는 생물이어서 오늘의 적이 내일은 프렌드, 동지가 될 수 있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적도 동지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never changing leader, 변하지 않는 필요가 있다. 즉 win one more election. 그렇죠. 한 번 더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 정치인들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게 변화하지 않는 리드, 수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dismantle, 해체했다는 거죠. Many of Turkey independent state institution. 그러다 보니까 터키의 독립적인 그런 기관들, 예를 들면 밀리터리, 군사, 법원, 그다음에 미디어. 아까 이제 쿠데타 이후에 아까 해체했다고 했잖아요. 다 해체해 버렸고, 그다음에 어메스란 말은 이제 메스가 덩어리란 표현이니까 어떤 쪽으로 덩어리를 이렇게 쌓다. 그래서 축적하다, 뭐 쌓다 이런 뜻인데 뭘 쌓았냐면은 메이저 파워입니다. 이게 주요 권력을 이제 쌓아왔다는 거죠. 이분 심지어 at times 어떤 때 his popularity was very much in question. 그의 인기도가 매우 질문에 있었다. 즉 의문시 됐을 때조차도 주요 권력을 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양면성이 있는 거죠. 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썼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인기가 바닥을 칠 때도 이렇게 다 군사, 법원, 미디어를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되겠죠. 자, 여기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gather란 표현이죠. amass, 모으다, 축적하다, accumulate, 축적하다, collect, 수집하다, hoard란 말도 가끔 나와요, 타임즈에. 비축하다라는 느낌이고요. 자, 스탁파일도 많이 나옵니다. 비축하다, 이런 느낌. 자, 많이 나오는 타임즈에 나오는 단어, 축적하다라는 단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this is why. 그런 이유 때문에 심지어 as the CHP는 resist 에르도간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제 거부했다는 거죠. New partnership. 그러니까 새로운 파트너십을 거부했고요. 그는 다시 이제 turning to the 쿠르드. 그러다 보니까 쿠르드족으로 이제 눈을 향하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supported him early in his career. 초기 경력에서는 아까 쿠르드족과 협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공을 했는데 to play peacemaker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쿠르드족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여기가 항상 불안해. 근데 여기를 이제 잘 조정을 해주면 어떻게 보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그런 메이커로서 역할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래서 Support from Pro-Kurdish People Equality and Democracy Party, 이제 DM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전략을 잘 짜서 찬성 쪽으로부터 지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쩌면 give him, 그에게 충분한 보트, 투표를 준다는 거죠. for the referendum, 국민 투표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쿠르드족이 이제 터키와 항상 어떤 갈등 소재가 있다 보니 이분들은 이제 독립을 항상 원하고 있고, 터키는 이분들을 잘 이제 리스크를 관리를 잘해서 평화 협상을 시도도 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버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만 협력을 하고, 그래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지금 친쿠르드 정당 이 DM과 협력을 좀 모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쿠르드족이라는 민족은 이제 터키 정치권에서 볼 때는 필요할 때만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걸 알죠. 자, 그래서 여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48년생 76세인 압둘라 웨잘란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분이 책도 쓰시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압둘라 웨잘라인 사람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there's no guarantee this plan. 그래서 이런 계획을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워크 작동을 할지는. 이게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기 정권의 표를 모아도 이게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압둘라 웨잘라이라는 사람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왜? 쿠르드당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a deal with 압둘 웨잘란과 이제 딜 같은 것을 이제 커팅 줄였는데 이분은 현재 제일 리더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지도자예요. 이것이 이제 밀리턴 쿠르디시 워커스 파티라고 해서 PKK라고 하는데 여기는 바이셉 그 자체가 end of 40-year Kurdish insurgency. 이게 40년 동안의 이런 쿠르드족들의 인서전시. 자, 인서전시란 말은 인이 반대의 뜻이고요. 서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반대로 올라간다. 즉 반란이라는 뜻이에요. 폭동 뭐 이런 뜻인데, 자, 그 동요가 많죠. 리벨리언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반란, 업라이징 일어나는 거죠. 봉기. 그다음에 리볼트 폭동 뭐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란 폭동을 지금 40년 동안 좀 종식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any deal he make with a broader group of Kurdish leader. 이런 쿠르드시 리더들과 이렇게 폭넓은 이런 그룹들과의 이제 거래를 이제 make a deal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remain one terrorist attack. 그래서 한 명의 테러리스트가 만약에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away 날아가는 것이죠. 이런 blow up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 에르도안의 플랜을. 그러니까 유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지금. 이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쿠르드족들이 만약에 테러리스트로 가끔 공격을 하거든요. 이런 테러리스트가 만약에 한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다 망하는 거야. 날아가 버리는 거야. 블로업. 그래서 whatever strategy he chooses. 그가 선택하는 어떤 전략이 있든 간에 there remain one constant. 하나의 constant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이 터키의 파라틱 정치에서 never bet against. bet against라는 것은 against가 반대니까 뭐뭐에 반대하여 내기하지 마세요. 즉 컨트리의 마스터 폴리티컬 택티션. 자, 이 국가 터키의 마스터 대가인 정치적 대가인 택티션 전략가라는 뜻이에요. 텍트 전략과 전술을 능숙하게 다룬 사람. 이게 누굽니까? 에르도안이죠. 에르도안에 대해서 반대를 내기를 결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에르도안을 좀 믿어봐라. 도박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마지막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압둘라 이 웨잘라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쿠르드 독립운동과 저항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적으로 민주적으로 우리가 독립 자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성 해방을 좀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 이념의 책을 써가지고 사상의 리더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키와 이 PKK 간의 평화 협상의 핵심 인물이 압둘라 웨잘란인데 이 사람이 지금 터키가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다 보니 이걸 잘 밀당을 이제 해야 되겠죠. 참고로 78년도에 쿠르드 노동자당이 설립을 했다고 하고요. 이 목표는 터키 내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설립 또는 자치권 보장을 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를 기반으로 했고요. 지금은 쿠르드 민족주 운동으로 변모했다. 이렇게 지금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터키의 이제 에르도안의 대통령의 파워 그랩, 정권을 낚아채기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네요. 자, 그리고 푸틴 대통령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도 재밌고요. 자, 오늘은 터키 리스크 리포트 기사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